지금껏 수년간 손흥민을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그가 라보나킥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료로서 손흥민과 8년 동안 세월을 함께 해오며 그가 그런 걸 절대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흥민의 라보나킥을 지켜본 토트넘 동료의 반응이 화제가 되며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8년여 동안 손흥민과 세월을 함께 해온 소속팀 동료는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친선 경기가 아닌 월드컵 예선전에서 라보나킥을 쓴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한 리액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저렇게까지 웃을 일이냐며 의문을 보냈죠. 하지만 그가 정말 오랫동안 손흥민과 함께 뛴 동료로서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자 축구 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가대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소회를 밝히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했는데요. 11월 대표팀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클린스만으로 개편된 축구대표팀에서도 여전히 주장과 에이스의 막중한 임무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리더십과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손흥민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발맞춰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4년 후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클린스만의 전술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술이 없는 게 전술이다. 클린스만호에서도 손흥민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득점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모두 출중한 손흥민의 기량을 10분 발휘하기 위해 프리롤을 부여하는데 때로는 이강인과 함께 지휘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투톱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의 골문을 위협합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많은 대표팀 득점을 올렸고 손흥민은 무려 올해 치른 8번의 A매치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손흥민은 팬들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손흥민의 멘탈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최근 어느 토트넘 유스 선수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마이키 무어라는 유수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마이키 무어와 손흥민의 찰칵 세레모니 사진을 게시하면서 손흥민은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무어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토트넘 아카데미에도 영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손흥민을 레전드로 인정했고 토트넘은 레거시 넘버를 공개했습니다. 레거시 넘버는 토트넘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을 기억하기 위한 고유 번호였습니다. 번호 순서는 데뷔 경기 순서였고 손흥민의 번호는 805번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레거시 넘버 공개와 함께 손흥민에 대해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의 스타로 그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그는 현재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역사에 더 많은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스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는 레전드 선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손흥민의 국대 경기를 지켜본 동료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국전에서 황인범을 향해 라보나킥으로 정확한 패스를 건네 상대 수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 모습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했는데요. 그런데 영국 현지 토트넘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된 화제의 손흥민 라보나킥에 토트넘 동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기본을 중요시해요. 그런 개인기를 절대 쓰지 않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나갔습니다. 양발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라보나킥을 하는 건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반대발이 약한 선수들이 억지로 주발을 쓰기 위한 용도로 쓰는 기술이죠. 하지만 팬들은 이런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라멜라가 라보나킥을 시도했을 때 팬들이 오른발이나 잘 쓰라고 소리친 적이 있죠. 그런데 양발잡이인 소니가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건 웃긴 일이에요. 게다가 소니는 그런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라보나킥은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소니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걸 싫어하죠. 소니가 작정하고 상대의 정신을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겸손과 존중이었는데요. 손흥민은 과거 매거진 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만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바로 겸손함이죠. 겸손함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축구선수로서 진지한 면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손흥민을 지켜온 토트넘 동료는 중국전 손흥민의 행동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너무 다르다는 재미있는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한편 최근 해리케인의 손흥민 패싱이 영국 현지에서 또 다른 화제거리인데요. 이는 토트넘 현지 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는 소셜미디어에 케인에게 능력별로 가장 뛰어난 공격수를 묻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케인에게 움직임과 속도,
헤딩, 결정력, 힘, 드리블, 연계 플레이, 활동량 8가지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 조합해 완벽한 공격수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영혼의 단짝이었던 손흥민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먼저 움직임이 가장 뛰어난 공격수로 에딘손 카바니를 뽑았습니다. 이후 속도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름을 꺼냈고, 헤딩 부문에서는 2m가 넘는 키를 자랑하는 피터 크라우치를 꼽았습니다. 결정력 면에선 본인을 선택했습니다. 뒤이어 케인은 힘과 드리블에선 각각 드록바와 은바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연계 플레이와 활동량 면에선 루니와 벨링엄을 호명했습니다. 벨링엄이 전문 공격수는 아니지만 케인은 벨링엄은 더 높은 위치에서도 뛸 수 있다라며 그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이 없는 것에 의아함을 제기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스퍼스 웹은 케인은 완벽한 공격수를 만들면서 토트넘 슈퍼스타 손흥민을 제외했다. 둘은 8시즌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케인은 떠났지만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공식전 13경기에 출전해 8골 1도움을 올리고 있다. 토트넘은 그 덕분에 케인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케인은 적어도 한 가지 부문에서는 손흥민을 뽑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손흥민의 자리는 없었다. 케인은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 공격수가 아니라는 논리로 답하며 답변 후보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의미 부여는 자제했는데요. 스퍼스웹은 이상적으로 손흥민은 하나 또는 두 가지 부문에서 최고로 뽑힐 수 있었다. 그는 속도와 활동량 면에서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케인은 경기장에서 손흥민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고 이번 일은 순수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손흥민도 지난 9월 비슷한 질문에 답하면서 케인을 넣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은 기능별로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패스는 폴 스콜스, 드리블은 호나우두, 슈팅은 반니스텔로이, 속도는 앙리, 마지막으로 파워는 웨인 루니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도 토트넘 역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케인을 슈팅 부문에 넣지 않은 것이 자그마한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다만 이때에는 케인 패싱보다 맨유 출신이 3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이 더 화제였는데요. 매체 더선은 맨유 팬들은 토트넘 스타에게 클럽에 합류해달라고 애원했다. 손흥민이 비밀 팬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손캐듀오의 파트너십은 건재할 것이라며 케인이 떠날 때 손흥민의 인터뷰를 조명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리더, 형제, 전설, 내 옆에서 뛰는 건 첫날부터 큰 즐거움이었다. 추억과 놀라운 경기, 함께 만든 믿을 수 없는 골들이 정말 많다. 케인, 나와 우리 팀 그리고 팬들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 새로운 챕터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행운을 빈다, 형제여. 라며 영국 전체를 감동시킨 작별을 고했죠. 아무튼 이렇듯 영국 내에서는 데이비스의 인터뷰를 비롯하며 여러 가지 재밌는 축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